그날 아침 날씨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김병수 씨는 낡은 점퍼와 해진 모자를 눌러 쓰고 허름한 신발을 신은 채 천천히 교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구겨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빵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자신의 아들 약혼녀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재벌가 회장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여긴 학교인데 어디 들어가시려고요? 아, 손주 담임 좀 보려고요. 아이가 여기 다닌다고 해서요. 보호자세요? 예약하셨나요? 예약이요. 그게 꼭 필요합니까?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냄새가 좀. 아무튼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병수 씨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교문 너머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 무슨 일이세요? 그 목소리 분명히 사진 속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코트, 깔끔한 머리, 그리고 단호한 눈빛. 아들 도훈이 그렇게 자랑하던 약혼녀 윤서 교사였습니다. 아, 손주 담임 좀 뵈러 왔습니다. 잠깐만. 아저씨, 죄송한데 수업 중이라 외부인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혹시 노숙자분 아니세요? 그렇게 보입니까? 요즘 이런 분들이 학교에 자주 들어오셔서요. 아이들이 놀라니까 나가주세요. 그녀의 말은 끝내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라는 단어 속엔 확실한 선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 말은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얼른 나가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녀는 단 한 번도 병수 씨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병수 씨의 표정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무겁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윤서 씨 맞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그냥 들었어요.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윤서 교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문 밖으로 사라지자 그녀는 곧 무심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첫 장면이 될 줄은. 요즘 별사람 다 오네요, 선생님. 그러게요. 경비 아저씨. 세상 참 무섭죠. 겉모습 보면 딱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병수 씨는 교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분노보다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네가 사람을 겉으로 본다면 나는 네 속을 보여주도록 하지.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뒤편에서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수 씨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김병수 씨는 다시 그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낡은 점퍼를 입고 머리에 비닐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병을 주워들며 마치 폐지를 줍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네요. 어르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은 그냥 아이들 공부하는 거 좀 보고 싶어서요. 아니, 뭐 보시겠다고요? 여기 선생님들 다 바빠요. 사람이 공부하는 데는 배우는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죠. 경비원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병수 씨의 태도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교문 앞에서 기다린 뒤 마침내
복도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가 바라본 교실 안의 풍경은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퍼지고 그 가운데 윤서 교사는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인생은 말이야.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 거야. 옷차림, 태도, 말투. 그런 게 다 실력이야. 알겠지? 선생님,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속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겉을 갖춰야 속도 인정받는 거야. 병수 씨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교실 문틈 너머로 윤서 교사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저기 어르신 누구세요? 혹시 윤서 선생님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분 수업 멋있죠? 조금 냉정하긴 하지만 애들한테 인기 많아요. 냉정한 게 인기라 세상도 많이 바뀌었군요. 은정 교사는 미처 그 말의 뜻을 묻지 못했습니다. 병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교실 창문을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윤서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엔 좋은 옷 입은 사람과 나쁜 옷 입은 사람이 있어. 근데 대부분은 좋은 옷 입은 사람이 말도 예쁘게 하더라. 그럼 옷이 나쁘면 마음도 나빠요? 그건 아니지만 보이는 게 중요하단 뜻이야. 이런 세상에서 너희가 성공하려면 보이는 사람이 돼야 해. 그 말이 교실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복도 한쪽에서 병수 씨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보이는 사람이라. 그럼 보이게 만들어줘야겠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아닙니다. 다만 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좀 멋있지 않아요? 현실적인 조언이잖아요. 현실이요. 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병수 씨는 교실에서 나오는 윤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고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또 오셨어요? 어르신, 여기 왜 계속 오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다고요? 여긴 놀이터가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곧 제가 먼저 부를 테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다음에 알게 될 겁니다. 윤서는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은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으면서도 묘하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노숙자 맞나? 그녀가 떠난 뒤 병수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의 얼굴 반쪽을 비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네가 만든 세상에서 네 방식대로 무너져 봐라. 그는 천천히 학교를 나섰습니다. 교문 앞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에 그의 점퍼가 펄럭였고 그 속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이 살짝 보였습니다. 병수재단 이사장 김병수. 그 명함은 다시 점퍼 속으로 감춰졌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의 공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학교 재단을 인수할 거란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의 중심엔 낯선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의 미소엔 단순한 시험이 아닌 서늘한 복수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병수 씨는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도시락 김과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운동장 구석 벤치에 조용히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저 한 노인의 휴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누군가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추운데 여기 계시면 감기 걸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들 보러 왔어요. 정말 이상한 분이시네. 학교를 좋아하시나 봐요. 사람이 배우는 곳이니까요. 배움은 끝이 없죠. 은정 교사는 그의 말에 잠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묘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무실 문이 열리며 윤서가 나타났습니다. 은정 선생님, 애들 숙제 검사 다 하셨어요? 또 오셨네요. 아저씨, 진짜 이제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바람 쐬러 왔습니다. 여기 학교예요. 공원 아니라고요. 솔직히 좀 불안해요. 이런 분이 자꾸 학교 돌아다니면 윤서야,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어르신이잖아. 요즘은 어르신도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떤데? 윤서의 말투는 거칠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수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죠. 웃기시네. 그런 말 요즘 애들도 안 믿어요. 믿게 해드릴 겁니다. 윤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떠나며 남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불편한 기분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교무실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학교가 재단에서 새로운 지원을 받게 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장과 윤서, 은정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후원 들어오는 재단이 꽤 크다던데 이사장님이 직접 학교도 방문하신대. 정말요? 그런 분들은 이미지에 예민하시죠? 교직원들도 좀 깔끔하게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원만 잘 해주면 되지. 은정 선생님은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결국 보이는 대로 움직여요. 옷, 말투, 태도. 그런 게 다 능력이에요. 하하, 윤서 선생 말도 일리 있지. 이미지 관리 잘하자고. 어차피 평가도 이미지니까. 교무실 안에 묘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모두 겉모습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맴돌았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틈 너머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어요?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교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세상은 보이는 대로 움직인다고 하셨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곧 보게 되실 겁니다. 진짜 보이는 세상이 어떤 건지. 참나, 아저씨, 도대체 누구세요?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교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윤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약혼자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요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노숙자 노인네가 자꾸 학교에 와. 근데 뭔가 좀 다르게 느껴져. 혹시 나이 좀 있으신 분? 말투 점잖고 조용한 사람? 응, 오빠 그분 알아?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진짜 좀 무서워. 그분 말투가 이상하게 무겁단 말이야. 그래도 함부로 대하지는 마.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오빠는 왜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 겉으로 봐도 알잖아.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이 끝나자 전화 너머의 도훈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아버지도 싫어하셨는데 윤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곧 보게 되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교문 앞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반듯한 구두, 정제된 걸음걸이. 그는 천천히 교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교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 박 씨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와, 어르신, 오늘은 옷이 좀 다르네요. 아, 네. 이제 진짜 제 모습으로 와야 할 때라서요. 그날 오후 교장실 문 앞에선 새로운 이사장의 방문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윤서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지난 며칠 동안 노숙자라 부르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병수 회장. 그의 입가에는 아주 조용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날의 말들이 잇따라 되살아났습니다. 냄새나요. 아이들이 불안해요. 겉모습 보면 다 알죠. 그 모든 말이 이제 칼처럼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정숙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장은 정장을 단정히 여미며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의 새로운 후원, 재단 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병수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이름이 김병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김병수 씨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미소를 띤 채 모든 사람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윤서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녀의 눈앞으로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날씨, 교문 앞 냄새가 난다고 손살에 치던 자신의 손짓, 그리고 그가 남겼던 한마디. 믿게 해드릴 겁니다. 그 순간 병수 씨의 시선이 윤서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이 학교 교문 앞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노숙자 차림이었고 그분은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냄새나니까 나가세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교사들의 시선이 동시에 윤서를 향했습니다. 윤서는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크게 들릴 정도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요. 당시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학생들이 있었고 혹시 위험하실까봐. 위험 요소는 저였습니까, 선생님? 아니요. 저는 그냥.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셨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겉모습이 인격이다 맞습니까? 그건 교육의 일환이었어요. 현실적인 조언이었죠. 현실이라 참 편리한 단어입니다. 병수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 봉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 윤서 선생님이 아이들 체험학습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잠깐 관리했던 돈이에요. 돌려놨다니까요. 그랬습니까? 그럼 돌려놓은 증거를 보여주시죠. 윤서의 얼굴이 급격히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그건 조금 더 확인 후에 말씀을... 확인 이미 끝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직보다 체면을 먼저 가르친 죄입니다. 왜 이러세요? 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그날 교문 앞에서 당신은 한 사람의 존엄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때 이미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윤서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교사들은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병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 올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묻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가르치고 싶으셨습니까? 현실적으로요. 세상은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착한 사람만으로는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더러워지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윤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병수 씨는 서류 봉투를 교장에게 넘겼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청에도 전달될 겁니다. 판단은 학교가 하시죠. 병수 씨는 천천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어깨 위에는 돌덩이 하나가 얹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윤서야. 나 어떡하지? 네가 조금만 부드럽게 했더라면.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런 분일 줄. 사람은 그런 걸 미리 알아보는 눈부터 배워야 해. 윤서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병수 씨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수업은 끝났군. 그 다음 날 아침 학교 운동장에는 전교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깃발이 펄럭이고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교장과 교사들, 그리고 윤서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김병수 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를 새로 후원해 주시는 병수재단의 김병수 이사장님께서 직접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병수 씨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고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학교의 후원을 맡게 된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윤서는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병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 학교 교문 앞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노숙자 차림이었죠. 추웠고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냄새 나니까 나가세요. 그분은 이 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서 있죠.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교장과 은정, 다른 교사들이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겉이 아닌 속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분은 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죠. 그리고 그게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건 상황이 좀 달랐어요. 그날 당신은 학생들 앞에서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그게 교육입니까, 선생님? 윤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진짜야? 저 아저씨가 노숙자였던 거야? 윤서는 아이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그 실수를 자랑처럼 되풀이하는 건 교사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저한테 그런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눈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 눈이 진심을 볼 수 있는지. 복수였어요? 아니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걸 복수로 만들어버렸죠. 병수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상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냄새는 옷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거짓과 오만에서 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번졌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서 선생님,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교장은 굳은 얼굴로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는 비틀거리며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그땐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는 건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건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윤서의 무릎이 운동장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끝내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만든 현실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깃발이 크게 펄럭였고 운동장 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수 씨는 단상 위를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였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높이는 일이지 깎아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발걸음이 운동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아이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윤서는 단상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흙바닥에 떨어졌고 흙은 그 눈물을 그대로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학교의 벽보에는 새로운 문장이 붙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 문장을 붙인 이는 김병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 교훈. 조회가 끝난 뒤 학교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교실로 돌아갔고 교장과 교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빈 교무실 문이 천천히 닫히자 그 안에는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윤서와 김병수 씨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렇게까지라니요. 그냥 한번 실수였어요. 그날은 정말 상황이 그랬어요. 실수요. 사람이 실수로 남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오빠 아버님인 줄도 몰랐고 그런 분인 줄도 몰랐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병수 씨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무실 한가운데 서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엔 분노보다 차라리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을 사람 좋은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잘 돌본다고 마음이 따뜻하다고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 하는지. 그런데 왜 그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무너져야 진짜 반성합니다. 그 말에 윤서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번졌습니다. 그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쾌했어요. 냄새도 나고 아이들 놀랄까봐 그냥 쫓아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요? 아, 네. 왜요? 사람의 존엄을 냄새로 판단한 순간 당신은 교사가 아니라 심판자가 됐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오만이죠. 그래도 저는 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당신이 보호한 건 아이들이 아니라 당신 체면이었습니다. 교무실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병수 씨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저 정말 후회돼요. 구애는 용서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아버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죠? 당신의 잘못은 나에게 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향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요? 도훈 오빠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알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끝났다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병수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세요? 속이 시원한 복수라면 나는 이런 복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교육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찬바람이 교무실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윤서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다음 수업은 당신이 스스로 준비하세요. 병수 씨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윤서의 어깨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공허한 교무실 안에 퍼졌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마주한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병가를 냈습니다. 교무실의 그녀 자리엔 빈 커피잔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병수 씨는 다시 한번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수업이 시작됐군.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는 공지문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 교사, 인성 및 회계 문제로 인한 해임 결정. 그 종이는 바람에 젖은 채 흔들렸습니다. 김병수 씨는 조용히 그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표정 없이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 도훈. 그래.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윤서 선생님 해임까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세상이 한 거다. 그건 변명이에요. 그 사람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울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싶대요.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얻는 거다. 아버진 사람을 너무 차갑게 보세요. 그래서 실수를 덜 하지. 그래서 엄마도 떠난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병수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 아버지랑 생각이 달라요. 윤서 다시 만나볼 거예요. 그럼 네가 상처받겠지. 괜찮아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사랑이란 건 때로는 판단을 흐리는 병이다. 그 병 아버진 평생 걸린 적 없으시죠? 전화가 끊기고 병수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냄새가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는 지난날 교문 앞에서 맡았던
흙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카페. 병수 씨는 우산을 접으며 들어섰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엔 윤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손끝으로 식은 커피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오셨네요. 마지막 인사라길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아이들 앞에 서고 싶어요. 이번엔 진심으로 가르칠게요. 겉이 아니라 속을, 눈이 아니라 마음을요. 늦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당신이 깨달은 건 벌을 받고 난 뒤의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뭘 해야 하죠? 사람을 다시 배우세요. 그게 진짜 교사로 돌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윤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훈 오빠는요? 아직 당신을 믿고 있죠. 그 사람은 참 따뜻하죠. 그게 또 상처가 될 텐데.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한쪽이 무너져야 다른 쪽이 배우니까. 그럼 아버님은 이번엔 배운 게 있으세요? 그래요. 복수도 결국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걸.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병수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당신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는 카운터에 지폐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우산을 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렸고 카페 유리창 너머로 윤서의 모습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병수 씨는 비 내리는 거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뒤로 흩날리는 빗방울 속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상처로 배우고 상처로 남는구나. 며칠 후 비가 그치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학교 앞 벚꽃이 만개했고 교문 위 현수막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구를 올린 이는 김병수 씨였습니다. 그는 교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운동장을 뛰노는 아이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날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 맑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선생님 참 따뜻하더라. 그래. 예전보다 학교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지. 병수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히 미소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교문 너머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윤서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짙은 화장은 사라지고 그녀의 표정엔 잔잔한 겸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무실이 아닌 교문 옆 쓰레기통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고개 숙여 봉투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배우자 처음부터. 병수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안도만이 자리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운동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병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끝엔 아직 미지근한 커피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교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병수 씨의 발걸음이 천천히 교문을 벗어나자 바람이 살짝 불어 그의 모자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자는 그대로 그의 손에 들려 바람결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학교엔 아무 일도 없던 듯 봄의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그날의 교훈이 조용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바라보라.